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시사 360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은 리더, 젊은 정치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리더의 구원투수,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정치가 지금처럼 올드화해가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는 건 국민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도 다 알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젊은 리더 구원투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젊은 리더는 하루아침에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젊은 리더가 구원투수로 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 풍토에서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정치 제도예요. 정당. 둘째, 그런 자질이 있는 젊은 리더를 키웠느냐, 있느냐. 셋째, 이런 리더를 뽑는 국민들의 정치의식, 자기의 주권 행사가 젊은 리더를 뽑을 만큼 성숙해져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건 말장난입니다. 아니면 말장난이라는 말이 표현이 지나치다면 그냥 답답하니까 절규하고 wishful thinking, 희망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젊은 리더, 지금과 같은 정당, 정치제도에서 젊은 리더가 나올 수 있을까요? 특히 보수당 같은 경우에 대통령 중심제 양당 체제에서 야당과 여당의 체제는 공정과 연합과 평화와 협력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의원 수의 구조가 51대 49면 이건 바로 100대 0이라는 뜻입니다. 이 체제로서는 새로운 인물, 아무리 참신하고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라도 여당이라는 절대 우선적인 입장에 서지 않으면 뛰어난 리더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치 체제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이런 체제에 덧붙여 공천제도, 지금 누가 행사하고 있습니까? 당 자체 내에서 공천을 주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당 자체가 아니고 거의 당대표,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둔다고 하지만 특히 이건 보수 쪽에 더 기울어져 있어요.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거의 절대적인 공천권을 행사해온 관습에서 혁명적으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0살 먹은 친구가 와서 나 국회의원 출마해 보겠습니다. 도지사 나가겠습니다. 뭐 한 소리냐? 너 누구냐? 당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수두룩한데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질 있는 젊은이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단적으로 말합니다. 왜?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정치 풍토에서 구원투수로 뛸 수 있는 젊은 리더를 키우지를 않았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이 소위 말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납니다. 정치학교를 키웠어요. 만들었습니다. 돈 없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정경숙이라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나중에 정계인이 정치인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한나라당 이런 데서 청년 정치학교 이런 거 만드는데 요새는 또 사실 그것이 진짜 정치인들의 젊은이들이 정치에 개입해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길로 연결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 표 몰아주는 어떤 후보에 대해서 표 몰아주는데 주 역할을 하는 그 이상을 거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별로 안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특히 나이 차이도 있고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의 나이 많은 연장자 세대 간의
생각의 갭이라든가 문화의 갭을 메꿔주는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풍토 장체가 젊은이들을 키우지도 않고 젊은이들 역시 정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하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SNS에 댓글 쓰는 게 전부 20, 30대고 걔들이 얼마나 적극적이냐. 죄송합니다. 정말 정치에 적극적이려면 국제안보, 국제상황, 우리의 경제, 대한민국의 처한 처지, 한국이 나가야 길, 다 직접적인 관심과 비전을 갖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20, 30대가 댓글 써마 헬조선 내지 지금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놈은 다 나쁜 놈이다가 대다수입니다. 최근 서울대 고려대 중심에서 트루스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보수 쪽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거의 조선시대 말기에 천주교 이 전하러 온 전도사들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수모 활동하고 있어요. 어떤 대학교에서는 거기에 트루스 포럼에 들어온 학생이 한두 명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가는 커밍아웃을 안 한답니다. 왕따 될까봐. 이게 분위기예요.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젊은이 축에 못 들어갑니다. 60대 이상의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의 이야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보자 하면은 완전히 꼰대 세력으로 완전히 따돌림을 합니다. 60대들이 얘기하자고 같이 테이블에 앉으면 냄새 난다고 얘기하지 말자고 합니다. 60대 역시 20대와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 생각과 문화와 체제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OECD 국가의 45세 이하의 의원이 32.1%, 한국은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 젊은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키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 젊은이들이 정치라는 이 메커니즘을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간다. 투표야말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한다면 관변단체나 민노총이나 이런 이익집단에 들어가서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상대방의 약점을 때려가지고 이익을 찾아내는, 이익을 뜯어내는 이런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진짜 정치인인 것처럼 행동해왔습니다. 그 이름 하에 민주화라는 것도 이루었다고 계속 자기들이 민주화 주역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젊은 리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의식이나 국가의식이나 애국심이나 공부나 자질이나, 물론 정치 풍토 사회도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이죠. 세 번째, 유권자의 책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보십시오. 전라도에서 경상도 출신 혹은 자유한국당, 바른민주당, 바른미래당 한 사람도 안 됩니다. 본적이 경상도, 대구 출신, 자유한국당, 야, 이력을 볼 필요도 없어. 안 돼. 걔는 민주당 아니니까 우리 찍어주면 안 돼. 똑같습니다. 전국이 전패를 했는데도 대구와 경상북도는 자유한국당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호남 출신 얼씬거리지 마. 꼴도 보기 싫어. 어디 여기 와서 정치하려고 하는 거냐. 더더구나 민주당 어디다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야. 원수같이 생각해요. 사실 원수로 취급합니다. 이건 나라가 갈라져도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영호남 갈등은 남북한 갈등보다 지금 더한 것 같아요. 사실 영호남 갈등이 책임이 누가 있냐?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영호남 갈등을 이용해서 정치에 써먹은 선대 대통령 지도자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민주화된다고 스스로 얘기한다면은 더더구나 민주화 세대들이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고, 그들이 19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었다라는 친구들이 얘기한다면 그 사고부터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유권자들도 그렇습니다. 결국 표를 누가 찍어줘요? 후보자가 찍는 게 아닙니다. 유권자가 찍습니다. 경상도니까 무조건 경상도 찍어주자. 교육감 선거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정교조와 관련돼 있으니까 무조건 정교조 출신이나 정교조와 관련 있는 후보 찍어주자. 보수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보 볼 필요 없다. 이번에는 무조건 2번. 똑같아요. 국민의 정치의식 자체가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했다 그러고 민주화를 제대로 만들었다 하지만 의식 수준에는 민주화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까마득합니다. 하기야 영국도 민주화를 제대로 뿌리를 내려가 만드는데 800년 이상 걸렸고, 미국은 몇 년입니까? 250년을 끌린 걸 우리는 불과 6, 70년 만에, 더 가깝게 얘기하면 지금 민주화 세력에 의하면 30년 만에 이루려고 하니까 급속도죠. 고압 솥에다가 쌀을 데쳐 넣고 일정한 시간도 주지 않고 끄고 억지로 폭파하기 직전에 뚜껑을 열어 생쌀인 것을 밥이 다 됐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숙해질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하고 싶은 얘기는, 젊은 리더라는 게 나이로만 따져야 되는 겁니까? 31살의 오스트리아 총리 31살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93살의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는 93살이기 때문에 늙은 지도자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93살에 다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 국가가 필요한, 그리고 역량을 갖춘 리더이기 때문에 된 겁니다. 93살, 육체적인 나이가 93살일지 몰라도 정치 나이, 경제 나이는 젊기 때문에 뽑아준 겁니다. 31살의 오스트리아 총리, 31살이라는 건강기록부상에 출생신고에 의한 나이 때문에 뽑아준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정치 수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금과 같은 정당 구조의 공천체제에서는 백날 젊은 리더 얘기해봐야 공연불입니다. 지금 자한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십시오. 젊은 리더? 절대 나올 수 없죠. 절대 나올 수 없죠. 기득권끼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어요. 안보도 안중에도 없어요. 경제도 안중에도 없어요. 어떻게 지금의 기득권, 여권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까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가 달고 있는 배지만 그대로 유지해가는 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떠들 놈 떠들어라, 나갈 놈 나가라. 나가도 대구 경북 출신은 가만 앉아 있어도 다음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적만을 가지고 국회의원 된다. 나머지 충청도가 죽든 호남이 죽든 제주도가 죽든 I don't care입니다. 민주당 마찬가지죠. 제가 자한당을 욕하니 민주당 잘한다,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더하죠. 지방선거 동안 그들이 낸 이 캐치프레이즈, 국민 설득하는 용어들을 보십시오. 뭡니까? 국가 위하자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밝히자. 경제가 어떤지 보자. 우리가 안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판문점 선언이 정말 대한민국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의 메커니즘인가? 없어요, 여기. 왜 EU의 과반수 이상의 국가가 40대, 30, 40대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정치 구조가 우리하고 달라요. 거의 다 연합체제입니다. 연합통합, 연정입니다.
근본적인 정치 체제, 공천 체제가 안 바뀌고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둘째, 아까 한 얘기 다시 되풀이합니다. 복습입니다. 젊은 리더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젊은이들이 자질이 있느냐, 정치의 자질이 있냐, 더 나아가서 그런 정치의 자질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키우는 정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기관들이 있느냐. 정치라는 의식을 정말 한국의 수재들도 보고 있는 시각이 뭐냐 하면, 꼰대는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개인주의를 플레이할 수 있는 장소다. 필요하면 가가지고 SNS로 상대방 표몰이나 해주자. 이 이상으로 욕하지 않, 이 이상 이하로 생각하지 않는 게 거의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권한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촛불혁명 때문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질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리더로 정치적인 정치가로 키울 수 있는 국가적인 노력도 없어요. 정당의 노력도 없습니다. 셋째, 유권자. 지도자 나쁘다, 당선자 나쁘다 욕할 필요 없어요. 누가 찍었습니까? 유권자가 찍습니다. 민주당은 무조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무조건 당선되고,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에서는 무조건 당선되는, 무조건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이 사고방식, 이 정치적인 체제에서는 젊은 리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젊은 리더가 그 지역에 지역의원으로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을 끌고 갈 리더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내 정치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아수라장인데도 언급을 안 하는 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찢고 뽑고 하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야. 중국도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미국도 북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관심사 비핵화가 1위가 아닙니다. 북비핵화가 1위가 아니에요. 그 얘기 얼마 전부터 제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는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 자유민주화로 바꾸는, 북한 내부를 바꾸는 작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핵화도 해야 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보수당들이 제대로 안보 시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유권자의 자질, 수준, 젊은 정치인들의 자질, 젊은 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정치적인 시스템 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 젊은 리더의 군투수를 만들려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동시에 안 이루어져도 시차를 두고라도 세 가지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만이 젊은 리더가 나올 수 있고, 그 젊은 리더가 구원투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겁니다. 정치체제가 성숙하는 겁니다.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 자유자 뺀다고 민주주의화 되는 거 아니고, 북한이 남침했다라는, 남침이란 단어를 빼고 김정은이 세습제도라는 데 세습 뺀다고 민주주의화가 성숙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고, 도전에 참 기회이고 위기입니다. 주변 강국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전부 뜯어먹으려고, 우리를 활용하려고 난립니다. 왜 활용만 당하고 있습니까? 이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들을 도리어 활용할 수 있는가, 그들의 국가 전략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도 더 강한 국가로 나갈 수 있는가를 진짜 고민하고 찾아내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 되고, 그런 젊은이들을 키우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런 젊은이들을 뽑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젊은 리더가 진짜 나오는 겁니다. 요원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부탁드립니다.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